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인앤아웃 뉴스를 정리해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의 의미 또 뒷배경을 함께 풀어줄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민주당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 복잡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계양을에서 살아 돌아온 이재명 의원 오늘 국회로 첫 출근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의원이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줄지어 늘어섰고 또 이른바 개딸, 개혁의 딸로 불리우는 지지자들도 함께했는데요. 이재명 의원은 국민들과 당원 또 지지자 여러분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제가 국회의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할 일도 상당히 많이 있다며 아직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당권 도전에 대해 발언할지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첫 번째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이재명 초선 국회의원이죠. 네. 국회의원 사무실이 818호입니다. 송영길 전 의원이 사용하던 곳인데 본인 말대로 초선이지만은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왔으니까 0.5선 이게 네, 아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무게감으로 보면은 0.5선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재명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8월 전당대 야당의 대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자들도 이재명 의원의 첫 출근 자리에서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출마할 것인지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었죠. 그 출근 첫날에 이재명 대표가 의원이 기자들이 이런 물음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도 그 발언 중에서 어떤 뉘앙스가 담겼는가 이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의원의 답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의원이 과연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지방선거 동시에 실시된 그 계양을 보궐선거 당선됐을 때 이재명 의원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그 단순히 의원이 아니라 대표 출마에 좀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전체적인 선거 패배 속에서도 이런 정도 발언을 했다라면은 대표 출마에 마음이 굳어진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한 발 뺐습니다. 초선 책임감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건 이제 자신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친문의 견제가 아주 극심하니까 벌써부터 일찌감치 당내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의원의 마음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출마 쪽으로 마음이 정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당 내부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얘기 고지고대로 들을 건 아닙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티나게 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민주당 비대위가 해체됐는데 그 뒤에 혁신 비대위를 꾸린다고 했어요. 네. 오늘 새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3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논의했고요. 원래는 오늘은 비대위원장은 확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이 있었는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임명이 됐습니다.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의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초선 대표로는 이용우 의원, 재선 대표로 박재호
우상호 의원, 삼선 대표로 환경부 장관 출신인 한정혜 의원, 또 원외 인사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이 포함됐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연직으로 포함됐습니다. 여성 청년 몫의 비대위원은 추후 비대위 내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우상호 의원의 임명 배경에 대해서 당내 인사이면서 현역 의원인분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중진급 중량감이나 국회의원 불출마도 선언한 만큼 대선 이후에 치우치지 않고 비대위원장 역할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거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비대위 구성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우상호 의원이 선출된 것은 크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네. 있습니다. 친이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나름대로 운동권 86 운동권의 대표 주자이긴 하지만은 어느 쪽에 휩쓸리지 않았다라는 점이 상당히 장점으로 이렇게 꼽힐 거예요. 그리고 또 전략가이기 때문에 큰 선거들 많이 치러온 전략가이기 때문에 지금 당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장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상호 의원이 맡은 게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책임진 실무 책임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패배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금 비대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의 패배를 냉철하고 또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고 그걸 토대로 당의 쇄신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에 패배가 있는 책임자가 그 선거 패배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낸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은 그래도 우상호 의원이 다음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마당이고 네. 그리고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안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국회에서의 자신의 활동이 마지막이다라고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라도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상호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 쭉 보니까 이용우 의원은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지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기업인 마인드, 기업인 눈높이에서 그 정치 개혁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재선 대표로는 박재호 의원 경우에는 원래 그 민주계입니다. 그러니까 YS계입니다. 서석재 전 장관의 비서관 출신이거든요. 부산에서 그럼에도 당을 바꿔서 재선을 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나름대로 그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진 대표로 그 환경부 장관 지낸 한정혜 의원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조합이 누구냐면은 그 김혜영 전 의원이 대표되고 한정혜 의원이 원내대표 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아주 그 위협적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만큼 한정혜 의원은 야당 의원들도 좋아하는 원만한 성격, 부드러운 리더십 이런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인선은 대체로 중립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단순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놔두고 내놓고 그걸 토대로 민주당을 혁신으로 이끄는 쇄신안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짧은 2달 남짓 짧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속전속결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선 패배의 원인을 또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 걸 무시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재명계와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고 건너뛰면은 친문계와 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 무게중심을 잘 잡아 나가느냐라는 것이 이상호 비대위 체제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이 앞서서 이제 비대위를 해체하면서 새로 비대위를 꾸리면서
그 앞에 이제 붙인 수식어가 혁신형 비대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전까지 관리형이 아니라 혁신 비대위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당의 개혁 과제를 내놔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과연 당내 인사가 이게 가능하겠느냐 뭐 여기에 대한 시각은 조금 엇갈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성과를 내놓지 않다. 당이 혁신 과제들을 제시하지 않고 다음 대표로 넘어간다.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은 그런 그 대선 패배 문제들이 희석이 되어 버리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기 지도부와 상관없이 빨리 그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내놓고 그 분석을 토대로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네. 정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이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자, 앞서서 이재명 의원 초선 등원길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거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건데요. 떠나면서 남긴 발언들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내가 걱정스럽다며 어떻게 떠나냐고 나무라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국내의 여러 문제는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물은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찾고 끝내 바다에 이른다. 지지자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한다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민주당의 내홍이 아직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출국이 당내 계파 갈등이나 앞으로 당의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보면 저도 최근에 국무총리 때문에 한 1년여 동안 취재를 했지만 말 참 멋있게 잘합니다. 표현도 잘 쓰고요. 네. 표현이 아주 살아 숨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오늘도 명언을 여러 개 남겨놨더라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주변에서 또 만류도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떠나면은 어떻게 보면 이 당 자체가 이재명 당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 목소리들 이낙연 전 대표가 무게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도 네. 저는 틀림없이 이분은 미국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근거가 뭐냐면은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에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죠. 이낙연 도쿄특파원 내정됐을 때입니다. 네. 내정됐을 때 도쿄특파원 가려고 하는 이낙연 기자를 불러서 내가 어디 호남에 지역구 공천 하나 줄 테니까 정치 같이 하자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당시 이낙연 도쿄특파원 내정자가 나는 가야 됩니다. 뭐 다 정리해놨습니다라고 해서 뿌리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돌아와서 정치를 합류하게 됐는데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외국 생활에 대한 나름대로 환상도 있는 것 같고 하고자 하면은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나름대로 그 일관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미국으로 가서 한 1년 정도 차분히 공부를 하겠다. 네. 한반도 정세 또 남북 문제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조용히 5년 뒤 다음 대선을 준비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장 그리고 1년간 큰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1년 동안 없어도 된다. 한국에 있어도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고 자신이 반윤석열 중심으로 설 수도 없는 거고 또 당내 반 이재명의 그 깃발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떠나 있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은 여전하거든요. 네. 또 국정 경험 풍부하죠. 경력 많죠.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호남 세력의 중심이죠. 한국에 다시 귀국하더라도 비이재명계 구심적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공을 쌓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때다라는 것이 본인의 판단인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 대선 과정에서 경선에 낙선했을 때도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네. 노사모 개소식 그 자원봉사센터 개소식에서 쓴 말인데 그걸 인용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오늘도 강물은 끝내 바다에 이른다라는 말로 함께할 것이다. 자기는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좀 시간이 돼서 정리가 된 뒤에 돌아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준석 대표 어제 새벽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어요. 글은 짧았지만은 내용은 많아요. 예, 파문이 큽니다. 네. 자,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현재 시각으로 어제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데요. 이 대표가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따로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지금 이 기차는 갑니다라는 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 발언을 응용해서 쓴 것으로 보이죠.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겨냥해서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공천혁신 운운은 이율 배반적이지 않느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며 또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서도 주변 분들이 제게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는 도대체 왜 간 건가 좀 뜬금없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묻는다고 적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친윤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당권을 쥐고 있는 이준석 대표 또 친윤 세력 간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예, 큰 선거 2개 치르니까 이제 여당 내부에서 서서히 파워 게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지방선거 승리 엿에 몰아서 당 혁신이 구성하겠다. 그것은 결국 총선 공천을 개혁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명분은 지금 엿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려면은 2024년 총선 승리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당을 혁신해서 공천제도 미리미리 손봐야 된다. 쉽게 말해서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네. 지금 공천을 개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 공천권을 제약하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공천의 주도권을 또 갖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당연히 당내 갈등에 씨앗이 뿌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주류인 친윤, 그러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친윤 그룹들이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는 것, 그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 의원이 우크라이나 방문한 걸 두고도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당권을 쥔 채로 대선, 지선 연이어서 승리로 이끌었는데 자기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장 24일 당면한 윤리위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노리는 것은 다음 대선 주자로 자기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도 살아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 공천개혁 혁신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당내 자기 세력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 겨냥해서 자기 정치한다라는 비판은 지금 여당 정치인이 윤석열 정부 승리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힘 합쳐야 될 때가 아니냐. 네. 그런데 그걸 놔두고 자기 세력 키우려고 하는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 의원이거든요. 네. 최다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충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올해 임기가 국회 부의장 임기가 올해로 끝납니다. 네. 그러면은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본인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약에 염두에 두고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당내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편한 방법이 뭘까요? 당 대표를 공격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여당 내 파워 게임의 시작이다라고 해설을 해주셨는데 2, 3부에서 송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또 전혁 전 의원과 함께 이 부분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금 팽팽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간단히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지금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고 더불어민주당은 관행에 따라서 제1야당이 된 우리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양당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법사위원장 자리는 그 법안 처리 길목을 장악하는 그런 요직입니다. 네. 모든 법안이 일단 소관 상임위 심사가 거쳐서 법사위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법사위는 어떤 안건을 특정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건지 아니면은 계속 법사위에 묶어둘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민주당 둘 다 이런저런 논리를 내세워서 양보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민주당은 분명한 것은 합의를 파기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통해서 겨냥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칠 애틀리 대연정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하나 해결 못하면서 대연정 그걸 밀어 그 뒷받침할 수 있을까? 그것도 그런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선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하반기 국회가 출범을 못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돼야지 각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도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7월 17일이 재연절이죠. 네. 그 전에는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벌써 한 달 넘게 국회가 공백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또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